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 요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모평균 m이 알려져 있지 않고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분산을 구하려면요 평균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평균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산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좀 의아해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아주 단순화시켜서 모평균 추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모분산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모분산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표준 편차, 시그마가 주어진다면 분산, 시그마 제곱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모표준 편차마저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표본의 표준 편차 S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시그마 대신 S를 사용하여 신뢰 구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사용하는데 요 시그마 자리에 그냥 표본을 추출한 그 표본들의 표준 편차인 표본 표준 편차 S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것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클 때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 배우게 되겠지만 그냥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혹시 문제가 출제됐는데 모표준 편차가 주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표본을 100명을 뽑아서 봤더니 그 100명의 표준 편차가 뭐 3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모표준 편차가 아니죠. 표본의 표준 편차지만 그런 경우에는 신뢰 구간을 구할 때 그냥 요 자리에 표본의 표준 편차인 3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과정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문제를 풀다가 모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의 표준 편차가 주어졌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요 자리에 그냥 표본 표준 편차 S를 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요,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있어서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신뢰도 95%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표본을 딱 한 번 뽑아서 그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잖아요. 그 추정된 딱 하나의 그 신뢰 구간 안에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95%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신뢰도 95%의 의미는 표본을 여러 번 뽑는 거야. 그래서 여러 번 뽑은 다음에 뽑을 때마다 모 평균의 신뢰 구간을 여러 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우리가 K번 뽑았다고 그럴까요? 표본을 K번 추출하여 그러니까 N개씩 K번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출해서 K개의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했을 때 그 K개 신뢰 구간 중에 약 95%에 해당되는 신뢰 구간이 실제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하고 있을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번의 표본을 추출하여 100개의 신뢰 구간을 구했을 때 이 중 95개 정도의 신뢰 구간이 모평균 M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이 바로 신뢰도 95%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신뢰도 95%가 한 번의 표본 추출에서 얻은 신뢰 구간 하나가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0.95가 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도 않을 거고요. 출제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신뢰 구간의 크기 혹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신뢰 구간 양 끝값의 차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의 양 끝값이라는 건 결국은 95% 신뢰 구간은 요놈과 요놈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얘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근데 빼봤자 X바는 없어질 거고요. 결국 남는 놈은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가 남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95% 신뢰 구간의 길이 혹은 크기는 요놈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원리로 99%는 요놈에서 요놈을 빼는 거니까 2배의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 혹은 실내 구간의 크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요 놈들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관련 예제 또 풀이해 보도록 하죠.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표준 편차가 4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요놈은 고등학교 학생 전체의 몸무게 표준 편차를 얘기했으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학교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했으니까 요놈은 표본의 크기 n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조사하였더니 그 100명의 몸무게의 평균이 64kg이래요. 이놈이 뭐예요? 바로 X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학교 전체 학생의 몸무게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단 이 G라는 놈이 0부터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0.490이다. 이거 뭐 의미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확률 마이너스 2.58과 이 G가 플러스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9다. 왜냐하면 요놈의 2배니까 요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 계수로는 2.58을 사용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어디까지예요? M이라는 놈이 X바 플러스 2.58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갖다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바는 64였고요. 신뢰도 계수는 2.58 사용하시면 되고, 표준 편차 시그마는 4, 그 다음에 n이 100이니까 루트 100분의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얘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대개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객관식 보기 중에서 이렇게 생긴 놈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은 이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 표준 편차, 즉 모 표준 편차가 4라고 주어졌지만 문제가 어떻게 주어질 수도 있냐 하면,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를 알기 위해서, 몸무게 평균을 알기 위해서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몸무게를 조사하였더니 그 100명의 몸무게의 평균이 64고 100명 몸무게의 표준 편차가 4였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100명, 추출된 100명의 몸무게의 표준 편차가 4라고 그랬으니까 이놈은 모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 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요 시그마 자리에 그냥 누굴 갖다 놓으면 된다? S를 갖다 넣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때에도 그냥 만약에 이 100명의 표준 편차가 4kg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요 자리에 그대로 4를 갖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어떤 도시에서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표준 편차가 5kg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몸무게에 관심이 많죠? 어쨌든 얘는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모 표준 편차인 시그마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도시의 고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한 몸무게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뭐라고요? 2 곱하기 지금은 95%고 이 95%의 신뢰도 계수는 여기에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확률 마이너스 1.96부터 어디까지 이 확률 변수 G가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0.95, 즉 요놈의 2배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요때는 신뢰도 계수를 1.96을 써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배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1kg 이하가 되도록 하려고 한대요. 즉 요놈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때 조사하여야 할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요게 5라고, 시그마가 5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요 자리에다가는 그대로 5kg을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치?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양변에 루트 n을 곱해주면요. 얘는, 자, 요렇게 두 개 곱하면 10되죠? 그러면 여기는 19.6이 되나요? 19.6이 되는 거고, 이쪽에 루트 n,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루트 n의 범위가 필요하니까 양변을 과감하게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19.6을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아이고, 이건 왜 1.9로 됐어요? 19.6입니다. 요거 제곱해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곱해볼까요? 자, 66에 36, 69, 54. 그럼 57 되겠죠? 61은 6. 요렇게 됩니다. 96에 54. 그죠? 예. 99, 81. 86 되겠네요. 91은 9니까 17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19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6, 11, 1 올라가니까 8에 6, 14. 그죠? 1 되고 9에 9, 8. 그죠? 그 다음은 얼마 되는 거야? 여기는 384.16 이렇게 되네요. 결국 n이라는 놈은 384.1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그래야만 실내 구간의 길이가 1kg 이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n이라는 건 표본의 크기니까 자연수겠죠?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가니까 따라서 n이 384.16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의 자연수는 38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을 적어도 385명 이상을 뽑아서 우리가 그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해야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1kg 이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n값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제약 조건을 주고 그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n값을 구해내는 문제들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요, 내용 자체는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식을 세우고 나면 그 식 푸는 것 자체는 너무 쉽습니다. 초등학생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중학생 정도면 풀 수 있는 그 정도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 2시간에 걸쳐서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배우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요.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아주 단순화시켜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법만 외워도 문제는 풀려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푸는지만 외우셔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문제가 풀리다 보면 근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다시 한번 이 개념 영상을 보시면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게 될 겁니다. 됐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확통까지 다 마쳤네요.